이제 우리 그 교수님을 뵈러 온 것은 이제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한국이 전 세계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영화나 드라마 전 세계로 한류가 뻗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잘 나가는 거지?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최순식 교수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저는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그 최순식 교수님을 직접 뵙기 전부터 굉장히 독특한 책들을 내시고 하셔서 늘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낸 책인데, 세계를 흥넘치게 하라. 이제 한국화학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내신 책들을 전부 다 요약해가지고 이제 종합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훨씬 더 그 전에 그 한국의 어떤 그 근본적인 기질을 어떤 신기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이제 공감을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신기뿐만 아니고 한국인들이 뭐 신기만 있는 거 아니고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광기나 어떤 에너지틱한 이런 게만 그 역동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굉장히 어떤 인문학적인 문기도 있다. 이걸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질적인 특색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이제 도움이 되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는데요. 상대도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지금 제대로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순식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세계를 흥넘치게 하라에서도 이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가장 그 큰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근데 그 말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독특한 책을 많이 썼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그렇게 독특한가요?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신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대화, 현대화 이후에 특히 너무 우리 샤먼 계통들을 너무 이제 막 미신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은 우리의 전통 문화와 우리 정신 문화의 우리의 어떤 기질적 특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주류라는 또 주류 종교, 주류 신학, 주류 종교학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것들을 그런 걸 터치하면 자기 자신도 미신시 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 교수님은 정통으로 그것을 다루고 접근했구나. 그래, 저는, 정말 필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게 그것 때문에 제 설에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거를 저는 그 샤머니즘의 말로 한국 문화의 뿌리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누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항상 미신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종교 전문 기자를 20몇 년을 하면서 정말 그 최순식 교수님 이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신학자보다도 첫 번째 가장 공감하는 한 분을 꼽아라면 최순식 교수님 꼽을 것 같아요. 이제 오셨어요, 그죠? 일찍 오시지. 저도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따 또 얘기 나오니까 그 오해,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그 책, 세계를 흥넘치게 하라, 이거. 거기서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이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주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잘 모르니까 우리 보고 그러거든요. 어떤 언어를 쓰냐, 중국어를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한국어는 이런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작년인가요? 그저 방탄소년단의 슈가라는 친구가 대치타라는 거 이제 발표해가지고 상당한 뷰 조회수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외국 친구가 그 대치타가 뭐냐 하고 한국 젊은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대답할 만한 친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국악 특히 정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뭐 네. 그런 얘기. 또 그때 작년이죠. 그 블랙핑크가 그 How You Like That 뭐 이게 참 어려운 영어가 어려워요. 예. 그런 노래 하면서 마지막 그 노래가 3, 4분이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한복 입고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변형된 한복이죠. 지금 짧은 이런 한복 입고 나왔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외국 친구가 야, 한복의 특징이 뭐냐? 뭐 중국에서는 한복이 뭐 중국 거라고 그러는데 정말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과연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문제 갖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정말 우리 스스로를 몰라가지고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더군다나 이제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탄소년단의 그 휴가가 그 되치타 우리 어떤 전통 악기를 이렇게 하니까 외국인들은 얼마나 방탄에 열광합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뭔지 다 궁금해하고 하는데 정작 한국 팬들이 그걸 전혀 모르니까 대답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무슨 또 이제 뭐 교육부에서 뭐 교과서에서 아예 국악을 빼고 참 이게 그걸 보면은 이 나라의 어떤 관료들이 또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이게 혼이라는 게 있는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이제 소국이라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소국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그런데 최 교수님은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한국은 뭐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국토 면적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꼭 서양학자들이 이제 그런 좋은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한국을 서양학자 얘기하길 한국을 이렇게 숟갈로 떠가지고 유럽에 가져가면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한반도가 영국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 혹은 뭐 뉴질랜드 비슷하고. 근데 남한만 따져도 쿠바나 포르투갈하고 같은데 면적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보고 작은 나라고 안 하잖아요. 작으면 왜 룩셈버그 무슨 저기 있어 룩셈부르크 그 벨기에 그 삼국 그 요만한 나라. 뭐 그런 나라가 작은 나라지.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그런 면에서 뭐 굳이 그 이제 순위를 따지면은 면적으로 보면 한반도가 250여 개국 가운데에서 약 뭐 85위, 남한도 107위,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런가 뭐 다 아시는 건데 이놈의 그냥 한국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죠. 현재도 세계 4위란 말이에요. 영토별로.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는 보이는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작게만 느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니까 워낙 세계 최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떤 상대적인 그런 이제 뭐랄까 열등감이랄까 어떤 덩치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덩치에서 어떤 그런 것을 그리고 그걸 그 세계 지도를 경제적인 영토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세계 지도를 그린 건데 남한만 이렇게 보면은 남한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보다 면적이 더 넓어요. 경제력으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그런 걸 봐서도 한국은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평양이나 대서양에 떠다니는 열대의 배 중에서 한 대가 우리나라니까 재밌더라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결코 지금은 어디다 내놔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굉장한 이제 국격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강한데요. 이제 최 교수님은 이제 우리가 소수민족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토도 작고 인구도 작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한국이 절대로 그렇게 인구적으로 봐도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이제 남한 인구가 지금 5천만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28위 정도.
남북한 다 합하면 세계 20위.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많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제외동포까지 따지면은 뭐 훨씬 더 올라가겠죠. 7,700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제외동포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한국이 네 번째로 제외동포를 많이 가진 나라. 그렇더만. 네,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다음에 한국이더라고요. 예. 그다음 네,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어떻게 몰려 살고 일본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여도 살지만 모험심이 강해서 그런지 그냥 어디든지 안 퍼져나간 데가 없는데 뭐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라면집이 어디냐? 그게 칠레 맨 끝에 있는 라면집이라는 거죠. 라면집. 네, 라면집. 그러니까 거기서 라면 먹고 남극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에도 뭐 한국 사람 없는 데가 뭐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퍼져 있으면서 많고. 네. 그래서 한국은 결코 근데 한국 사용자 수. 그러니까 남북한 같이 따지고 동포까지 따지면 뭐 7,700만, 8천만 이렇게 잡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13위부터 15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불란서하고 비슷해요. 이게 한국과 우리는 뭐 소수민족 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네. 불어 보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뭐 한국어를 사용 인구를 보면은 이제 세계 한 15위권, 15위 그 정도 되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한류 뭐 방탄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노래라든가 드라마, 영화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를 잃은 지가 2000년이 넘어서 그 나라는 뭐 원래 2000년도 훨씬 뭐 구약 시대 때부터 뭐 이집트로 바빌론으로 이제 쫓겨다니는 민족이니까 늘 이제 2000년 넘게 이렇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이런 경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근대 와서야 현대 와서야 이제 한 100여 년 전에서야 이제 나라를 잃고 이렇게 많이 뭐 하와이로도 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에 뻗어가지고 지금 뭐 7,8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그걸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저해동포 수가 전 세계에서 서너 번째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많고 저도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한국인이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교수님 말씀처럼 또 그런 데 가서도 그냥 틀어 박혀서 대충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살아요, 또. 거기서 뭐 한 20몇 개 정착하고 막 부지런히 막 일하고 뭘 해가지고 사진관을 해도 그 나라 최고 사진관. 뭘 식당을 해도 그 나라 최고.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하도 전부 다 독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사니까 우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중에서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송곳이 붉어지듯이 한국인들이 두드러진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서 보면은 경쟁력이나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이 야 그런 데 가서 보면 이게 한국인들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구나. 문화가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어쩌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종교 전문 기자니까. 종교하고 별 관계 없잖아요. 아니 이제 그 기독교 선교사들 이렇게 많이 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취재도 하고 선교사들도 엄청나게 나가 있지만 거기에 참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그냥 뭐 주재원으로 갔다가도 그런데 자리 잡고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분들은 그렇게 오지에 이렇게 떨어져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런 개척정신에서 굉장히 남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인도도 일본 회사에서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 회사원들은 혼자 입구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정착 못하고 한국 회사원들이야 뭐 일당백이니까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말라야를 이제 많이 다녔거든요. 뭐 또 오지, 라다크 이런 스피티 이런 데 다니면은 야 그런 데까지 없죠. 그런 데까지 전부 다 그 LG 삼성 깃발 그냥 오지도 다 그냥 싹쓸이에요.
이야,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징기스칸만이 세계를 석권한 게 아니고 이제 예전엔 이제 그때는 뭐 말과 총칼로 뭐 칼로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무역으로 하는 거니까. 네, 무역이죠. 이들이 진짜 삼성과 LG 이들이 이제 현대 그 징기스칸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 정말 직접 그런데 오지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식 교수님께서 한국인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그게 좀 많이 이게 인구에 회자되는 얘기예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산다. 안보 문제, 북한하고 연관된 거죠. 그다음에 얼마나 안전한지 모른다. 이거는 요즘에 와가지고 만져서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국이 너무나 안전해서 좋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보세요. 미국의 학교 안에서 가만히 공부하고 있는데도 총 쏴가서 그렇게 다 죽이니 참. 그 최근에는 삼성전자에서 그 영국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새벽 2시에 여자가 뛰는 걸 만들었대요. 저도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근데 영국 사회에서 그냥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새벽 2시에 여자가 뛸 수 있느냐. 근데 삼성 만든 사람 아마 한국 상했던 거예요. 한국에서 뭐 상관없잖아요. 새벽 2시에 나와도. 그럴 정도로 안전한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죠. 여기서 익숙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뭐 잘 사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저도 그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부쩍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야 그들이 이제 공원 같은 데 이렇게 영국 같은 데 얼마나 공원이 잘 돼 있습니까? 파리 같은 데. 몰라요. 안 가봤어.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게 될까? 저들은 이렇게 잔디밭에서 공원에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카드 놀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얘들은 진짜 천국에 사는구나. 그런데 요즘에 한국 다녀보면은 그 유럽 공원보다 훨씬 더 늦게 만들어가지고 더 멋있어요. 뭐든지 세련되고 카페도 더 세련되고 오늘 여기 사무실에 와도 전식 교수님 사무실도 세련됐는데 어디 가서나 그러니까 그 후발주자에서 오히려 또 한국인들이 그 미적 감각이 있잖아요. 있죠.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더라도 지방에 가도 공원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러고 어디나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또 한국이 평화 통일을 이룩한다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세계 5대 강국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조지 프리드먼 교수도 이제 저서 100년 후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을 놀랍게 그렸어요. 그 2030년 남북 통일로 따지면은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2030년까지도 안 가고 그 전에 이제 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따져보면 지금 정부 그 기간 동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그 통일이 됐을 때 한국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강력한 나라. 중국한테는 아주 그냥 골칫거리죠. 그냥 그 센 나라가 저기 동북 쪽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게 제일 이게 지금 미국이 가장 한국 통일을 바라는데 이유는 뭔가 하니 한국이 통일만 된다면 중국과 그다음에 일본까지 견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일본 학자는 한국이 통일되면 이게 비수처럼 돼가지고 일본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학자도 마찬가지. 미국도 계속 일본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한국이 다 해주니까 제일 그 미국 입장에서는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길 원하고 그런 면에서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동북아 중국 삼성 있잖아요. 그거는 영토는 중국 거지만 경제권으로는 한국이 편입될 거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있잖아요. 연해주. 거기도 한국으로 들어올 거다. 이제는 우리 고조선 시대 있잖아요. 부여 고조선. 그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국력이라는 게. 그 여행하는 게 프리드먼 교수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고구려나 발해 네네, 예. 어떤 그런 옛날에 어떤 그런 우리가 화려했던 영광의 시대로 어떻게 보면 통일되면 이제 돌아간다는 이제 그런 전망인데요. 그 이제 통상 단군 이래 가장 이제 요즘에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늘 못 사는 나라였다가 처음으로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원래 못 살았다가 처음으로 지금 선진국이 된 겁니까? 아, 전 이거는 참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굉장히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피해의식, 또 개발도상국 연하는 의식, 이게 강해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이제 받는 거 아니, 이것도 또 서양학자가 쓴 내용이에요. 블란스 학자가 제가 이제 제목을 또 길어가지고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라는 책인데 프레드릭 브레스텍스라는 프랑스 교수가 이제 번역된 겁니다만 그 책에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냐. 한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는 세계 13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다.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나라가 무슨 후진국인데. 그래서 참 역사를 훑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이 꼬꾸라 시작한 게 제가 보기엔 정조가 죽고 선조가 들어섰던 1800년. 예.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건너받기 시작해서 110년 만에 나라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식민지 거치고, 한국 전쟁에서 바닥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갔다가 없잖아요. 다시 올라와서 60년대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서서히 선진국으로 가서 드디어 작년에 그 선진국이라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게 한국은 후진국이었던 게 100년, 200년 얼마 안 된 거예요. 전체 시기로 봤을 때. 이거를 좀 어떻게 우리 좀 후배들 또 후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그걸 제대로 알려주고 계신데요. 정말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서양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00년 전에 아편 전쟁 이후에 워낙 깨져버려가지고 이제 부도덕한 전쟁에 의해서 아편을 팔아먹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그렇게 이제 폭력으로 진압한 서양 어떤 총칼 세력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서 자존감이 완벽히 동양의 자존감이 이제 그때부터 무너져 버린 이후에 이제 서양이 원래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이제 서양이 이제 더 동양보다 더 강대인 것은 이제 길게 봐야 이제 근대 300년 그 정도예요. 그 전에 이를테면 당송 시대는 압도적으로 훨씬 동양이 이제 어떤 문명이나 이런 것도 앞서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왜곡된 사항들이 많고 실은 중세도 서양에서만 보더라도 오히려 지금 유럽권보다도 아프리카나 아랍권이 그때 중세만 해도 광문명이 앞서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왜곡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일제의 그런 어떤 식민사회 교육에 의해서 어떤 열등감이 심어지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것은 원래 형편없는 민족이고 원래 원래 그렇고 그런 민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이렇게 열등감이 심어졌지만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일단 증거를 다 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가 워낙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최 교수님도 한국인이 뭘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최 교수님도 늘 외국 사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외국 학자들. 안 들고 싶은데 제 얘기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버드는 일찍 나와야 말을 듣지. 우리도 이제 축적된 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한때 한 100년 동안은 이렇게 많이 이제 뺏겨버리고 이제 그랬지만은 우리 어떤 인문학적 전통이라는 것이 이게 뿌리가 있는 것이지 금방 미국 유학 가서 배운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깊은 어떤 뿌리가 있다.